때는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땅의 한적한 외곽마을에 안서방이라는 농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서방은 비록 몸집은 왜소했지만 그 눈빛만은 새벽별처럼 총명하게 빛났고 다부진 턱선은 그의 강직한 성품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농사철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밭을 갈고 농사가 없는 겨울에는 집신을 엮어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본명은 안득수. 어릴 적부터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재치가 넘쳐 남달랐답니다. 그가 18살 되던 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김진사 댁의 장작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마을의 건달인 꾀돌이였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장작을 훔친 날 밤에 장대비가 쏟아져 훔친 장작이 흠뻑 젖어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득수를 도둑으로 몰아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는 태연하게 자신의 장작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제 장작들을 보시오. 모두 바싹 마른 장작들이지 않소. 만약 제가 어젯밤 그 큰 비가 쏟아질 때 김진사 댁의 장작을 훔쳤다면 어찌 이리 바짝 말라 있을 수 있겠소. 과연 꾀돌이가 숨겨둔 장작 더미는 모두 물에 젖어 있었고 이 재치 덕분에 득수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꽤 많은 득수라 불렀고 장가간 후로는 안서방이라 불렀답니다. 안서방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고 부지런했지만 인정이 너무 많아 가난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소작농으로 밭을 일구었지만 흉년이라도 들면 굶주리는 이웃들과 수확물을 나누다 보니 정작 자신의 배를 채울 곡식은 늘 부족했지요. 그럼에도 그는 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사정도 넉넉지 않은데 어찌 그리 매번 남들만 도우려 하십니까? 아내 순심이가 걱정스레 물으면 그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혼자만 생각하고 살겠소. 나는 오늘 굶어도 내일 다시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당장 굶주리는 이웃을 어찌 외면하겠소. 아내 순심이는 남편의 그런 너른 마음을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순심이가 지독한 곡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밭은 기침에 몸져눕게 되었지요. 아이고, 여보. 열이 이렇게 펄펄 끓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임자, 걱정 마시오. 내가 장에 가서 약재라도 구해오겠소. 마침 오늘이 장날이니 약방도 열렸을 터. 우리 형편에 무슨 돈으로 약재를 산단 말이에요. 저는 괜찮으니 그냥 참고 견디겠어요. 그런 소리 마시오. 꿀이라도 한 단지 사다가 배를 넣고 푹 꼬아주면 기운이 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고 계시오. 안서방은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는 결심했지요. 그날은 마침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안서방은 주머니를 탈탈 털어 몇 푼 안 되는 역전을 세어 보았습니다. 가진 돈은 비록 적었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약효 좋은 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안서방은 먼저 배 장수에게 다가가 가장 실하고 탐스러운 배 3개를 골랐습니다. 여보시오, 배장수 양반. 이 배는 얼마요? 어서 오시오, 손님. 아주 잘 고르셨소. 올해 배가 풍년이라 과실도 좋고 값도 싸다오. 개당 50푼만 주시오. 안서방은 배 3개를 산 뒤 이제 꿀을 구하기 위해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꿀 장수가 유난히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꿀 사시오. 깊은 산골짜기에서 직접 채취한 귀한 토종꿀이오. 병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약꿀이란 말이오. 안서방은 꿀 장수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꿀 한 단지에 얼마요? 꿀 장수는 안서방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만한 상대라 여겼는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꿀은 진상품으로 올리던 것이라오. 그냥 꿀이 아니라 산의 온갖 약초를 먹고 자란 벌들이 만든 약꿀이지.
한 번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 싹 낫는다니까. 200푼이면 아주 싼 값이지. 안서방은 값이 너무 비싸다 생각했지만 약효가 좋다는 말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 약효가 좋다면 사기 전에 맛을 좀 볼 수 있겠소. 아이고, 손님. 이 귀한 약꿀에 손가락을 담그면 약효가 떨어지지 않겠소? 자, 이렇게 위에만 살짝 맛보시오. 꿀장수는 나무젓가락으로 꿀단지 윗부분만 살짝 떠서 안서방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맛에 안서방은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이 좋구려. 그럼 한 단지 주시오. 안서방은 주머니에 남은 돈을 모두 털어꿀 장수에게 건넸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더 중요했기에 후회는 없었지요. 이제 아내가 이 꿀배숙을 먹고 어서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그는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보시오. 아주 맛있는 배와 귀한 약꿀을 사왔소. 어서 꿀배숙을 해드릴 테니 기운을 내시오. 고맙습니다. 여보, 당신은 참 정이 많은 사람이오. 안서방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 꿀단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지 맨 위만 얇게 꿀이었고 그 아래는 전부 값싼 조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위에는 꿀, 아래는 전부 조청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망할 놈의 자식. 감히 나를 속였. 안서방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산 것이 가짜 꿀이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요. 여보, 내가 속았소. 이건 진짜 꿀이 아니라 조청이요. 당장 장터로 돌아가 그 사기꾼 놈을 찾아 돈을 돌려받고 오겠소. 여보,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내일 가시는 게 어떻겠소? 아니요. 지금 가야 그놈을 잡을 수 있소? 내일이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을게요. 안서방은 가짜 꿀단지를 들고 20리 길을 달려 장터로 갔습니다. 하지만 장은 이미 파했고 꿀장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안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보, 조청이라고 몸에 나쁜 것은 아니지 않소. 그걸로라도 배숙을 해 먹으면 되지요. 너무 상심 마세요. 아니요. 내가 속은 것도 분하지만 그 사기꾼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일 생각을 하니 더는 못 참겠소. 반드시 그놈을 찾아내고야 말겠소. 며칠 후 안서방은 다시 5일장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장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가짜 꿀단지를 챙겨 들고 다시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눈에 불을 켜고 온 장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주막 근처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오는 꿀장수를 발견했지요. 저기 있구나. 드디어 찾았다. 안서방은 분노를 억누르며 꿀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지난번에 당신이 판 꿀은 가짜였소. 당장 내 돈을 돌려주시오. 꿀장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웃듯이 안서방을 째려보았습니다. 뭐라?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꿀을 판 적이 없어. 저리 비켜. 아니, 분명 당신이 맞소. 여기 증거가 있소. 위에는 꿀이고 아래는 전부 조청이지 않소. 썩 꺼져. 어디서 꿀을 조청으로 바꿔와서 행패야. 좋은 말로 할 때 저리 꺼져라. 꿀장수는 거만하게 안서방을 밀쳐냈고 왜소한 안서방은 그대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아내가 병이 들어 약 대신 이 꿀을 샀단 말이오.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소. 시끄럽다. 꿀장수는 화가 난 듯 안서방이 들고 있던 꿀단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꿀단지는 박살이 났고
꿀과 조청이 뒤섞여 땅에 쏟아져 이제 증거마저 사라져 버렸지요. 이런 망할 놈의 자식.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힘센 꿀장수와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안서방은 덩치로는 도저히 꿀장수를 당할 수 없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기가 발동한 안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20걸음쯤 거리를 두고 꿀장수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꿀장수는 때때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안서방은 모르는 척 먼 산을 보며 그 간격을 계속 유지했지요. 저 자식이 설마 나를 따라오는 건가? 에이, 기분 탓이겠지. 한참을 그렇게 따라가던 중 안서방의 눈에 특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저만치 앞에서 산처럼 거대한 체구의 호랑이 같은 얼굴을 한 사내가 그의 아리따운 아내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어깨는 문짝만 했고 얼굴은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무시무시했지요. 그 순간 안서방의 머릿속에 기막힌 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안서방은 몸을 낮추고 재빨리 꿀장수를 앞질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구의 사내와 그의 아내 옆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그 부인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인, 자태가 심히 곱구려. 내 첩으로 들어와 팔자 한번 고쳐보지 않겠소. 내 당신 같은 미인에게는 비단옷과 진주 목걸이를 사줄 테니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순간 시끄럽던 장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인은 새파랗게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거구의 사내는 어안이 벙벙해졌다가 이내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이. 감히 내 면전에서 내 아내에게 수작을 부련. 사내는 솥뚜껑만 한 손으로 안서방을 덮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서방은 몸은 왜소해도 몸놀림이 날랬답니다. 잡아봐라, 이 바보 같은 놈아. 안서방은 재빨리 몸을 피해 내달리기 시작했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내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거기 서라. 잡히면 내 놈의 두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안서방은 주먹 다짐은 저도 달리기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꿀장수가 있는 방향으로 달렸지요. 마침내 저만치 앞서가던 꿀장수를 발견했습니다. 꿀장수는 아직도 안서방이 자신을 따라오나 싶어 뒤를 돌아보고 있었지요. 안서방은 속도를 더 높여 꿀장수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빨리 도망가시오. 저 불안당 같은 놈이 나와 형님을 다 잡아 죽이려 한다오. 우리 어서 도망칩시다. 그 말을 끝으로 안서방은 바람처럼 달아나 버렸습니다. 당황한 꿀장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맹수처럼 달려오는 거구의 사내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사내는 눈앞의 꿀장수를 보고는 그가 바로 아까 그놈의 형님이라 생각하고는 다짜고짜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놈을 먼저 죽이면 내 놈 동생이 송장을 치우러 오겠지. 오늘 너희 둘 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아니, 왜 이러시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오? 나는 그 자와 아무 관계도 없소. 거짓말 마라. 분명 내 놈 동생이 내 아내를 희롱했으니 내 놈도 한패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꿀장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내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꿀장수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사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두들겨 팼습니다. 나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안서방은 입가에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내가 마침내 지쳐서 고개 너머로 사라지자 안서방은 반송장이 된 꿀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꿀장수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코와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기억나시오. 나는 당신이 가짜 꿀을 팔아넘긴 사람이요. 이제 좀 알겠소. 세상에는 사또보다 무서운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꿀장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안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꽤 넘어간 것을 깨달은 듯했지요. 제발 살려주시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소.
돈은 어디 있어? 꿀장수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건넸습니다. 안서방은 돈을 세어보고 꿀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 꿀값만 가져가겠소. 나머지는 당신 것이니 그 돈으로 약이나 사서 몸조리하시오. 안서방은 꿀값만큼의 돈만 꺼내고 나머지는 꿀장수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휘파람을 불며 유유히 집으로 향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서방은 약방에 들러 아내를 위한 약재를 샀습니다. 그리고 진짜 꿀도 한 단지 샀지요. 여보, 다녀왔소. 여기 약재와 진짜 꿀을 가져왔소. 여보. 어찌 된 일이요? 어떻게 돈을 돌려받고 약과 꿀까지 사온 게요? 안서방은 활짝 웃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당신은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이요. 그 꿀장수가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너무 놀라똥을 지렸을게요. 지금쯤 상처를 매만지며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않겠소. 부부는 함께 웃으며 꿀배숙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순심이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안서방의 지혜와 재치에 감탄했습니다. 그 후로 꿀장수는 다시는 그 지역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장터의 다른 장수들도 감히 가짜 물건을 때는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땅의 한적한 외곽마을에 안서방이라는 농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서방은 비록 몸집은 왜소했지만 그 눈빛만은 새벽별처럼 총명하게 빛났고 다부진 턱선은 그의 강직한 성품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농사철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밭을 갈고 농사가 없는 겨울에는 집신을 엮어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본명은 안득수. 어릴 적부터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재치가 넘쳐 남달랐답니다. 그가 18살 되던 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김진사 댁의 장작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마을의 건달인 꾀돌이였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장작을 훔친 날 밤에 장대비가 쏟아져 훔친 장작이 흠뻑 젖어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득수를 도둑으로 몰아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는 태연하게 자신의 장작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제 장작들을 보시오. 모두 바싹 마른 장작들이지 않소. 만약 제가 어젯밤 그 큰 비가 쏟아질 때 김진사 댁의 장작을 훔쳤다면 어찌 이리 바짝 말라 있을 수 있겠소. 과연 꾀돌이가 숨겨둔 장작 더미는 모두 물에 젖어 있었고 이 재치 덕분에 득수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꽤 많은 득수라 불렀고 장가간 후로는 안서방이라 불렀답니다. 안서방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고 부지런했지만 인정이 너무 많아 가난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소작농으로 밭을 일구었지만 흉년이라도 들면 굶주리는 이웃들과 수확물을 나누다 보니 정작 자신의 배를 채울 곡식은 늘 부족했지요. 그럼에도 그는 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사정도 넉넉지 않은데 어찌 그리 매번 남들만 도우려 하십니까? 아내 순심이가 걱정스레 물으면 그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혼자만 생각하고 살겠소. 나는 오늘 굶어도 내일 다시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당장 굶주리는 이웃을 어찌 외면하겠소. 아내 순심이는 남편의 그런 너른 마음을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순심이가 지독한 곡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밭은 기침에 몸져눕게 되었지요. 아이고, 여보. 열이 이렇게 펄펄 끓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임자, 걱정 마시오. 내가 장에 가서 약재라도 구해오겠소. 마침 오늘이 장날이니 약방도 열렸을 터. 우리 형편에 무슨 돈으로 약재를 산단 말이에요. 저는 괜찮으니 그냥 참고 견디겠어요. 그런 소리 마시오. 꿀이라도 한 단지 사다가 배를 넣고 푹 고아주면 기운이 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고 계시오. 안서방은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는 결심했지요. 그날은 마침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안서방은 주머니를 탈탈 털어 몇 푼 안 되는 역전을 세어 보았습니다. 가진 돈은 비록 적었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약효 좋은 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안서방은 먼저 배 장수에게 다가가 가장 실하고 탐스러운 배 3개를 골랐습니다. 여보시오, 배장수 양반. 이 배는 얼마요? 어서 오시오, 손님. 아주 잘 고르셨소. 올해 배가 풍년이라 과실도 좋고 값도 싸다오. 개당 50푼만 주시오. 안서방은 배 3개를 산 뒤 이제 꿀을 구하기 위해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꿀 장수가 유난히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꿀 사시오. 깊은 산골짜기에서 직접 채취한 귀한 토종꿀이오. 병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약꿀이란 말이오. 안서방은 꿀 장수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꿀 한 단지에 얼마요? 꿀 장수는 안서방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만한 상대라 여겼는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꿀은 진상품으로 올리던 것이라오. 그냥 꿀이 아니라 산의 온갖 약초를 먹고 자란 벌들이 만든 약꿀이지. 한 번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 싹 낫는다니까. 200푼이면 아주 싼 값이지. 안서방은 값이 너무 비싸다 생각했지만 약효가 좋다는 말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 약효가 좋다면 사기 전에 맛을 좀 볼 수 있겠소. 아이고, 손님. 이 귀한 약꿀에 손가락을 담그면 약효가 떨어지지 않겠소? 자, 이렇게 위에만 살짝 맛보시오. 꿀 장수는 나무젓가락으로 꿀단지 윗부분만 살짝 떠서 안서방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맛에 안서방은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이 좋구려. 그럼 한 단지 주시오. 안서방은 주머니에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꿀 장수에게 건넸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더 중요했기에 후회는 없었지요. 이제 아내가 이 꿀배숙을 먹고 어서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그는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보시오, 아주 맛있는 배와 귀한 약꿀을 사왔소. 어서 꿀배숙을 해드릴 테니 기운을 내시오. 고맙습니다. 여보, 당신은 참 정이 많은 사람이오. 안서방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 꿀단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지 맨 위만 얇게 꿀이었고 그 아래는 전부 값산조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위에는 꿀, 아래는 전부 조청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망할 놈의 자식. 감히 나를 속였. 안서방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산 것이 가짜 꿀이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요. 여보, 내가 속았소. 이건 진짜 꿀이 아니라 조청이요. 당장 장터로 돌아가 그 사기꾼 놈을 찾아 돈을 돌려받고 오겠소. 여보,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내일 가시는 게 어떻겠소? 아니요. 지금 가야 그놈을 잡을 수 있소? 내일이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을게요. 안서방은 가짜 꿀단지를 들고 20리 길을 달려 장터로 갔습니다. 하지만 장은 이미 파했고 꿀 장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안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보, 조청이라고 몸에 나쁜 것은 아니지 않소. 그걸로라도 배숙을 해 먹으면 되지요. 너무 상심 마세요. 아니요. 내가 속은 것도 분하지만 그 사기꾼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일 생각을 하니 더는 못 참겠소. 반드시 그놈을 찾아내고야 말겠소. 며칠 후 안서방은 다시 5일장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장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가짜 꿀단지를 챙겨 들고 다시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눈에 불을 켜고 온 장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주막 근처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오는 꿀 장수를 발견했지요. 저기 있구나. 드디어 찾았다. 안서방은 분노를 억누르며 꿀 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지난번에 당신이 판 꿀은 가짜였소. 당장 내 돈을 돌려주시오. 꿀 장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웃듯이 안서방을 째려보았습니다. 뭐라?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꿀을 판 적이 없어. 저리 비켜. 아니, 분명 당신이 맞소. 여기 증거가 있소. 위에는 꿀이고 아래는 전부 조청이지 않소. 썩 꺼져. 어디서 꿀을 조청으로 바꾸어서 행패야. 좋은 말로 할 때 저리 꺼져라. 꿀장수는 거만하게 안서방을 밀쳐냈고 왜소한 안서방은 그대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아내가 병이 들어 약 대신 이 꿀을 샀단 말이오.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소. 시끄럽다. 꿀장수는 화가 난 듯 안서방이 들고 있던 꿀단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꿀단지는 박살이 났고 꿀과 조청이 뒤섞여 땅에 쏟아져 이제 증거마저 사라져버렸지요. 이런 망할 놈의 자식.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힘센 꿀장수와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안서방은 덩치로는 도저히 꿀장수를 당할 수 없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기가 발동한 안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20걸음쯤 거리를 두고 꿀장수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꿀장수는 때때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안서방은 모르는 척 먼 산을 보며 그 간격을 계속 유지했지요. 저 자식이 설마 나를 따라오는 건가? 에이, 기분 탓이겠지. 한참을 그렇게 따라가던 중 안서방의 눈에 특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저만치 앞에서 산처럼 거대한 체구의 호랑이 같은 얼굴을 한 사내가 그의 아리따운 아내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어깨는 문짝만 했고 얼굴은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무시무시했지요. 그 순간 안서방의 머릿속에 기막힌 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안서방은 몸을 낮추고 재빨리 꿀장수를 앞질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구의 사내와 그의 아내 옆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그 부인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인, 자태가 심히 곱구려. 내 첩으로 들어와 팔자 한번 고쳐보지 않겠소? 내 당신 같은 미인에게는 비단옷과 진주 목걸이를 사줄 테니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순간 시끄럽던 장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인은 새파랗게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거구의 사내는 어안이 벙벙해졌다가 이내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이. 감히 내 면전에서 내 아내에게 수작을 부련? 사내는 솥뚜껑만 한 손으로 안서방을 덮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서방은 몸은 왜소해도 몸놀림이 날랬답니다. 잡아봐라, 이 바보 같은 놈아. 안서방은 재빨리 몸을 피해 내달리기 시작했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내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거기 서라. 잡히면 내 놈의 두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안서방은 주먹 다짐은 저도 달리기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꿀장수가 있는 방향으로 달렸지요. 마침내 저만치 앞서가던 꿀장수를 발견했습니다. 꿀장수는 아직도 안서방이 자신을 따라오나 싶어 뒤를 돌아보고 있었지요. 안서방은 속도를 더 높여 꿀장수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빨리 도망가시오. 저 불안당 같은 놈이 나와 형님을 다 잡아 죽이려 한다오. 우리 어서 도망칩시다. 그 말을 끝으로 안서방은 바람처럼 달아나 버렸습니다. 당황한 꿀장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맹수처럼 달려오는 거구의 사내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사내는 눈앞의 꿀장수를 보고는 그가 바로 아까 그놈의 형님이라 생각하고는 다짜고짜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놈을 먼저 죽이면 내 놈 동생이 송장을 치우러 오겠지. 오늘 너희 둘 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아니, 왜 이러시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오? 나는 그 자와 아무 관계도 없소. 거짓말 마라. 분명 내 놈 동생이 내 아내를 희롱했으니 내 놈도 한패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꿀장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내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꿀장수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사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두들겨 팼습니다. 나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안서방은 입가에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내가 마침내 지쳐서 고개 너머로 사라지자 안서방은 반송장이 된 꿀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꿀장수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코와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기억나시오. 나는 당신이 가짜 꿀을 팔아넘긴 사람이요. 이제 좀 알겠소. 세상에는 사또보다 무서운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꿀장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안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꾀에 넘어간 것을 깨달은 듯했지요. 제발 살려주시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소. 돈은 어디 있어? 꿀장수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건넸습니다. 안서방은 돈을 세어보고 꿀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 꿀값만 가져가겠소. 나머지는 당신 것이니 그 돈으로 약이나 사서 몸조리하시오. 안서방은 꿀값만큼의 돈만 꺼내고 나머지는 꿀장수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휘파람을 불며 유유히 집으로 향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서방은 약방에 들러 아내를 위한 약재를 샀습니다. 그리고 진짜 꿀도 한 단지 샀지요. 여보, 다녀왔소. 여기 약재와 진짜 꿀을 가져왔소. 여보, 어찌 된 일이요? 어떻게 돈을 돌려받고 약과 꿀까지 사온 게요? 안서방은 활짝 웃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당신은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이요. 그 꿀장수가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너무 놀라똥을 지렸을게요. 지금쯤 상처를 매만지며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않겠소. 부부는 함께 웃으며 꿀배숙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순심이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안서방의 지혜와 재치에 감탄했습니다. 그 후로 꿀장수는 다시는 그 지역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장터의 다른 장수들도 감히 가짜 물건을 때는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땅의 한적한 외곽마을에 안서방이라는 농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서방은 비록 몸집은 왜소했지만 그 눈빛만은 새벽별처럼 총명하게 빛났고 다부진 턱선은 그의 강직한 성품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농사철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밭을 갈고 농사가 없는 겨울에는 집신을 엮어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본명은 안득수. 어릴 적부터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재치가 넘쳐 남달랐답니다. 그가 18살 되던 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김진사 댁의 장작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마을의 건달인 꾀돌이였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장작을 훔친 날 밤에 장대비가 쏟아져 훔친 장작이 흠뻑 젖어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득수를 도둑으로 몰아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는 태연하게 자신의 장작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제 장작들을 보시오. 모두 바싹 마른 장작들이지 않소. 만약 제가 어젯밤 그 큰 비가 쏟아질 때 김진사 댁의 장작을 훔쳤다면 어찌 이리 바짝 말라 있을 수 있겠소. 과연 꾀돌이가 숨겨둔 장작 더미는 모두 물에 젖어 있었고 이 재치 덕분에 득수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꽤 많은 득수라 불렀고 장가간 후로는 안서방이라 불렀답니다. 안서방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고 부지런했지만
인정이 너무 많아 가난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소작농으로 밭을 일구었지만 흉년이라도 들면 굶주리는 이웃들과 수확물을 나누다 보니 정작 자신의 배를 채울 곡식은 늘 부족했지요. 그럼에도 그는 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사정도 넉넉지 않은데 어찌 그리 매번 남들만 도우려 하십니까? 아내 순심이가 걱정스레 물으면 그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혼자만 생각하고 살겠소. 나는 오늘 굶어도 내일 다시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당장 굶주리는 이웃을 어찌 외면하겠소. 아내 순심이는 남편의 그런 너른 마음을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순심이가 지독한 곡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밭은 기침에 몸져눕게 되었지요. 아이고, 여보. 열이 이렇게 펄펄 끓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임자, 걱정 마시오. 내가 장에 가서 약재라도 구해오겠소. 마침 오늘이 장날이니 약방도 열렸을 터. 우리 형편에 무슨 돈으로 약재를 산단 말이에요. 저는 괜찮으니 그냥 참고 견디겠어요. 그런 소리 마시오. 꿀이라도 한 단지 사다가 배를 넣고 푹 꼬아주면 기운이 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고 계시오. 안서방은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는 결심했지요. 그날은 마침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안서방은 주머니를 탈탈 털어 몇 푼 안 되는 역전을 세어 보았습니다. 가진 돈은 비록 적었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약효 좋은 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안서방은 먼저 배 장수에게 다가가 가장 실하고 탐스러운 배 3개를 골랐습니다. 여보시오, 배장수 양반. 이 배는 얼마요? 어서 오시오, 손님. 아주 잘 고르셨소. 올해 배가 풍년이라 과실도 좋고 값도 싸다오. 개당 50푼만 주시오. 안서방은 배 3개를 산 뒤 이제 꿀을 구하기 위해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꿀 장수가 유난히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꿀 사시오. 깊은 산골짜기에서 직접 채취한 귀한 토종꿀이오. 병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약꿀이란 말이오. 안서방은 꿀 장수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꿀 한 단지에 얼마요? 꿀 장수는 안서방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만한 상대라 여겼는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꿀은 진상품으로 올리던 것이라오. 그냥 꿀이 아니라 산의 온갖 약초를 먹고 자란 벌들이 만든 약꿀이지. 한 번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 싹 낫는다니까. 200푼이면 아주 싼 값이지. 안서방은 값이 너무 비싸다 생각했지만 약효가 좋다는 말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 약효가 좋다면 사기 전에 맛을 좀 볼 수 있겠소. 아이고, 손님. 이 귀한 약꿀에 손가락을 담그면 약효가 떨어지지 않겠소? 자, 이렇게 위에만 살짝 맛보시오. 꿀 장수는 나무젓가락으로 꿀단지 윗부분만 살짝 떠서 안서방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맛에 안서방은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이 좋구려. 그럼 한 단지 주시오. 안서방은 주머니에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꿀 장수에게 건넸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더 중요했기에 후회는 없었지요. 이제 아내가 이 꿀배숙을 먹고 어서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그는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보시오. 아주 맛있는 배와 귀한 약꿀을 사왔소. 어서 꿀배숙을 해드릴 테니 기운을 내시오. 고맙습니다. 여보, 당신은 참 정이 많은 사람이오. 안서방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 꿀단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지 맨 위만 얇게 꿀이었고 그 아래는 전부 값싼 조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위에는 꿀, 아래는 전부 조청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망할 놈의 자식. 감히 나를 속였. 안서방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산 것이 가짜 꿀이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요. 여보, 내가 속았소. 이건 진짜 꿀이 아니라 조청이요. 당장 장터로 돌아가 그 사기꾼 놈을 찾아 돈을 돌려받고 오겠소. 여보,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내일 가시는 게 어떻겠소? 아니요. 지금 가야 그놈을 잡을 수 있소? 내일이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을게요. 안서방은 가짜 꿀단지를 들고 20리 길을 달려 장터로 갔습니다. 하지만 장은 이미 파했고 꿀 장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안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보, 조청이라고 몸에 나쁜 것은 아니지 않소. 그걸로라도 배숙을 해 먹으면 되지요. 너무 상심 마세요. 아니요. 내가 속은 것도 분하지만 그 사기꾼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일 생각을 하니 더는 못 참겠소. 반드시 그놈을 찾아내고야 말겠소. 며칠 후 안서방은 다시 5일장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장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가짜 꿀단지를 챙겨 들고 다시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눈에 불을 켜고 온 장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주막 근처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오는 꿀 장수를 발견했지요. 저기 있구나. 드디어 찾았다. 안서방은 분노를 억누르며 꿀 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지난번에 당신이 판 꿀은 가짜였소. 당장 내 돈을 돌려주시오. 꿀 장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웃듯이 안서방을 째려보았습니다. 뭐라?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꿀을 판 적이 없어. 저리 비켜. 아니, 분명 당신이 맞소. 여기 증거가 있소. 위에는 꿀이고 아래는 전부 조청이지 않소. 썩 꺼져. 어디서 꿀을 조청으로 바꿔와서 행패야. 좋은 말로 할 때 저리 꺼져라. 꿀장수는 거만하게 안서방을 밀쳐냈고 왜소한 안서방은 그대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아내가 병이 들어 약 대신 이 꿀을 샀단 말이오.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소. 시끄럽다. 꿀장수는 화가 난 듯 안서방이 들고 있던 꿀단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꿀단지는 박살이 났고 꿀과 조청이 뒤섞여 땅에 쏟아져 이제 증거마저 사라져버렸지요. 이런 망할 놈의 자식.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힘센 꿀장수와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안서방은 덩치로는 도저히 꿀장수를 당할 수 없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기가 발동한 안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20걸음쯤 거리를 두고 꿀장수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꿀장수는 때때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안서방은 모르는 척 먼 산을 보며 그 간격을 계속 유지했지요. 저 자식이 설마 나를 따라오는 건가? 에이, 기분 탓이겠지. 한참을 그렇게 따라가던 중 안서방의 눈에 특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저만치 앞에서 산처럼 거대한 체구의 호랑이 같은 얼굴을 한 사내가 그의 아리따운 아내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어깨는 문짝만 했고 얼굴은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무시무시했지요. 그 순간 안서방의 머릿속에 기막힌 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안서방은 몸을 낮추고 재빨리 꿀장수를 앞질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구의 사내와 그의 아내 옆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그 부인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인, 자태가 심히 곱구려. 내 첩으로 들어와 팔자 한번 고쳐보지 않겠소?
내 당신 같은 미인에게는 비단옷과 진주 목걸이를 사줄 테니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순간 시끄럽던 장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인은 새파랗게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거구의 사내는 어안이 벙벙해졌다가 이내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이 감히 내 면전에서 내 아내에게 수작을 부련. 사내는 솥뚜껑만 한 손으로 안서방을 덮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서방은 몸은 왜소해도 몸놀림이 날랬답니다. 잡아봐라, 이 바보 같은 놈아. 안서방은 재빨리 몸을 피해 내달리기 시작했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내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거기 서라. 잡히면 내 놈의 두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안서방은 주먹 다짐은 저도 달리기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꿀장수가 있는 방향으로 달렸지요. 마침내 저만치 앞서가던 꿀장수를 발견했습니다. 꿀장수는 아직도 안서방이 자신을 따라오나 싶어 뒤를 돌아보고 있었지요. 안서방은 속도를 더 높여 꿀장수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빨리 도망가시오. 저 불안당 같은 놈이 나와 형님을 다 잡아 죽이려 한다오. 우리 어서 도망칩시다. 그 말을 끝으로 안서방은 바람처럼 달아나 버렸습니다. 당황한 꿀장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맹수처럼 달려오는 거구의 사내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사내는 눈앞의 꿀장수를 보고는 그가 바로 아까 그놈의 형님이라 생각하고는 다짜고짜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놈을 먼저 죽이면 내 놈 동생이 송장을 치우러 오겠지. 오늘 너희 둘 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아니, 왜 이러시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오? 나는 그 자와 아무 관계도 없소. 거짓말 마라. 분명 내 놈 동생이 내 아내를 희롱했으니 내 놈도 한패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꿀장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내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꿀장수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사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두들겨 팼습니다. 나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안서방은 입가에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내가 마침내 지쳐서 고개 너머로 사라지자 안서방은 반송장이 된 꿀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꿀장수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코와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기억나시오. 나는 당신이 가짜 꿀을 팔아넘긴 사람이요. 이제 좀 알겠소. 세상에는 사또보다 무서운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꿀장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안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꽤 넘어간 것을 깨달은 듯했지요. 제발 살려주시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소. 돈은 어디 있어? 꿀장수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건넸습니다. 안서방은 돈을 세어보고 꿀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 꿀값만 가져가겠소. 나머지는 당신 것이니 그 돈으로 약이나 사서 몸조리하시오. 안서방은 꿀값만큼의 돈만 꺼내고 나머지는 꿀장수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휘파람을 불며 유유히 집으로 향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서방은 약방에 들러 아내를 위한 약재를 샀습니다. 그리고 진짜 꿀도 한 단지 샀지요. 여보, 다녀왔소. 여기 약재와 진짜 꿀을 가져왔소. 여보, 어찌 된 일이요? 어떻게 돈을 돌려받고 약과 꿀까지 사온 게요? 안서방은 활짝 웃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당신은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이요. 그 꿀장수가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너무 놀라똥을 지렸을게요. 지금쯤 상처를 매만지며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않겠소. 부부는 함께 웃으며 꿀배숙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순심이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안서방의 지혜와 재치에 감탄했습니다. 그 후로 꿀장수는 다시는 그 지역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장터의 다른 장수들도 감히 가짜 물건을 때는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땅의 한적한 외곽마을에 안서방이라는 농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서방은 비록 몸집은 왜소했지만 그 눈빛만은 새벽별처럼 총명하게 빛났고 다부진 턱선은 그의 강직한 성품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농사철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밭을 갈고 농사가 없는 겨울에는 집신을 엮어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본명은 안득수. 어릴 적부터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재치가 넘쳐 남달랐답니다. 그가 18살 되던 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김진사 댁의 장작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마을의 건달인 꾀돌이였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장작을 훔친 날 밤에 장대비가 쏟아져 훔친 장작이 흠뻑 젖어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득수를 도둑으로 몰아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는 태연하게 자신의 장작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제 장작들을 보시오. 모두 바싹 마른 장작들이지 않소. 만약 제가 어젯밤 그 큰 비가 쏟아질 때 김진사 댁의 장작을 훔쳤다면 어찌 이리 바짝 말라 있을 수 있겠소. 과연 꾀돌이가 숨겨둔 장작더미는 모두 물에 젖어 있었고 이 재치 덕분에 득수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꽤 많은 득수라 불렀고 장가간 후로는 안서방이라 불렀답니다. 안서방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고 부지런했지만 인정이 너무 많아 가난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소작농으로 밭을 일구었지만 흉년이라도 들면 굶주리는 이웃들과 수확물을 나누다 보니 정작 자신의 배를 채울 곡식은 늘 부족했지요. 그럼에도 그는 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사정도 넉넉지 않은데 어찌 그리 매번 남들만 도우려 하십니까? 아내 순심이가 걱정스레 물으면 그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혼자만 생각하고 살겠소. 나는 오늘 굶어도 내일 다시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당장 굶주리는 이웃을 어찌 외면하겠소. 아내 순심이는 남편의 그런 너른 마음을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순심이가 지독한 곡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밭은 기침에 몸져 눕게 되었지요. 아이고, 여보. 열이 이렇게 펄펄 끓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임자, 걱정 마시오. 내가 장에 가서 약재라도 구해오겠소. 마침 오늘이 장날이니 약방도 열렸을 터. 우리 형편에 무슨 돈으로 약재를 산단 말이에요. 저는 괜찮으니 그냥 참고 견디겠어요. 그런 소리 마시오. 꿀이라도 한 단지 사다가 배를 넣고 푹 꼬아주면 기운이 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고 계시오. 안서방은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는 결심했지요. 그날은 마침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안서방은 주머니를 탈탈 털어 몇 푼 안 되는 역전을 세어 보았습니다. 가진 돈은 비록 적었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약효 좋은 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안서방은 먼저 배 장수에게 다가가 가장 실하고 탐스러운 배 3개를 골랐습니다. 여보시오, 배장수 양반. 이 배는 얼마요? 어서 오시오, 손님. 아주 잘 고르셨소. 올해 배가 풍년이라 과실도 좋고 값도 싸다오. 개당 50푼만 주시오. 안서방은 배 3개를 산 뒤 이제 꿀을 구하기 위해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꿀 장수가 유난히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꿀 사시오. 깊은 산골짜기에서 직접 채취한 귀한 토종꿀이오. 병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약꿀이란 말이오. 안서방은 꿀 장수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꿀 한 단지에 얼마요? 꿀장수는 안서방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만한 상대라 여겼는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꿀은 진상품으로 올리던 것이라오. 그냥 꿀이 아니라
산의 온갖 약초를 먹고 자란 벌들이 만든 약꿀이지. 한 번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 싹 낫는다니까. 200푼이면 아주 싼 값이지. 안서방은 값이 너무 비싸다 생각했지만 약효가 좋다는 말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 약효가 좋다면 사기 전에 맛을 좀 볼 수 있겠소. 아이고, 손님. 이 귀한 약꿀에 손가락을 담그면 약효가 떨어지지 않겠소? 자, 이렇게 위에만 살짝 맛보시오. 꿀 장수는 나무젓가락으로 꿀단지 윗부분만 살짝 떠서 안서방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맛에 안서방은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이 좋구려. 그럼 한 단지 주시오. 안서방은 주머니에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꿀 장수에게 건넸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더 중요했기에 후회는 없었지요. 이제 아내가 이 꿀배숙을 먹고 어서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그는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보시오. 아주 맛있는 배와 귀한 약꿀을 사왔소. 어서 꿀배숙을 해드릴 테니 기운을 내시오. 고맙습니다. 여보, 당신은 참 정이 많은 사람이오. 안서방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 꿀단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지 맨 위만 얇게 꿀이었고 그 아래는 전부 값싼 조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위에는 꿀, 아래는 전부 조청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망할 놈의 자식. 감히 나를 속였. 안서방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산 것이 가짜 꿀이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요. 여보, 내가 속았소. 이건 진짜 꿀이 아니라 조청이요. 당장 장터로 돌아가 그 사기꾼 놈을 찾아 돈을 돌려받고 오겠소. 여보,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내일 가시는 게 어떻겠소? 아니요. 지금 가야 그놈을 잡을 수 있소? 내일이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을게요. 안서방은 가짜 꿀단지를 들고 20리 길을 달려 장터로 갔습니다. 하지만 장은 이미 파했고 꿀 장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안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보, 조청이라고 몸에 나쁜 것은 아니지 않소. 그걸로라도 배숙을 해 먹으면 되지요. 너무 상심 마세요. 아니요. 내가 속은 것도 분하지만 그 사기꾼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일 생각을 하니 더는 못 참겠소. 반드시 그놈을 찾아내고야 말겠소. 며칠 후 안서방은 다시 5일장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장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가짜 꿀단지를 챙겨 들고 다시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눈에 불을 켜고 온 장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주막 근처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오는 꿀 장수를 발견했지요. 저기 있구나. 드디어 찾았다. 안서방은 분노를 억누르며 꿀 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지난번에 당신이 판 꿀은 가짜였소. 당장 내 돈을 돌려주시오. 꿀 장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웃듯이 안서방을 째려보았습니다. 뭐라?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꿀을 판 적이 없어. 저리 비켜. 아니, 분명 당신이 맞소. 여기 증거가 있소. 위에는 꿀이고 아래는 전부 조청이지 않소. 썩 꺼져. 어디서 꿀을 조청으로 바꿔와서 행패야. 좋은 말로 할 때 저리 꺼져라. 꿀장수는 거만하게 안서방을 밀쳐냈고 왜소한 안서방은 그대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아내가 병이 들어 약 대신 이 꿀을 샀단 말이오.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소. 시끄럽다. 꿀장수는 화가 난 듯 안서방이 들고 있던 꿀단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꿀단지는 박살이 났고 꿀과 조청이 뒤섞여 땅에 쏟아져 이제 증거마저 사라져 버렸지요. 이런 망할 놈의 자식.